오늘은 노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인 경제적 안정과 재정 관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재정 관리가 잘 되어야만 노후를 평온하게 보낼 수 있고 소중한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들의 명언을 통해 경제적 안정과 재정 관리에 대한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경제적 안정의 중요성. 먼저 왜 경제적 안정이 중요한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통제하고 주어지지 않은 것은 내려놓으라. 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하고 할 수 없는 부분에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통제할 수 없는 시장의 변동이나 외부의 경제 상황을 지나치게 염려하기보다는 자신의 재정 상태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은퇴 후에도 불안감을 느끼며 살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자신의 자산을 철저히 분석해보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정적 자원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주식시장에만 의존하던 전략을 수정해 좀 더 안정적인 연금 수령 방법과 안전한 금융 상품으로 자산을 재분배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상황을 통제 가능한 부분에서 개선하니 그 불안은 점차 줄어들고 평온한 마음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정 관리의 기본. 노후의 재정 관리는 미리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추어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철학자 공자는 계획 없는 삶은 목적 없는 배와 같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인 목표와 계획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해줍니다. 재정 관리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찍부터 노후를 대비하는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맞춰 지출과 투자를 관리해야 합니다. 사례 은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재정적 위기에 직면한 한 65세 여성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그녀는 퇴직금을 받은 후 구체적인 계획 없이 생활비를 사용하다 보니 몇 년 지나지 않아 상당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재정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월 지출을 줄이고 남은 자산을 현명하게 배분하는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 계획은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저축 상품과 연금 수령에 집중하는 것이었고 덕분에 다시 경제적 안정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필수와 선택을 구분하는 지혜.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필요한 것은 적고 불필요한 것은 많다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소비를 할 때 항상 필수적인 지출과 그렇지 않은 지출을 구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특히 노후에는 수입원이 줄어들기 때문에 필수적인 지출과 선택적인 지출을 명확히 구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70대 남성의 경우 그는 퇴직 후에도 여러 취미 생활을 계속해왔지만 그중 많은 부분이 사실은 불필요한 지출이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고가의 골프 회원권이나 비싼 여행보다는 집 근처 공원에서의 산책과 가까운 지역에서의 소규모 여행으로 대체했습니다. 이런 변화 덕분에 생활비를 대폭 줄일 수 있었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인 덕분에 재정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가 말하길 돈을 덜 쓰니 마음이 더 편해졌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지혜입니다. 위험을 분산하라. 은퇴 후에도 재정적 안정성을 유지하려면 현명한 투자 전략이 필요합니다. 투자는 위험을 동반하기 때문에 모든 자산을 한 곳에 몰아넣는 것은 큰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철학자 베르트랑 러셀은 지혜는 리스크를 인식하고 그에 맞는 대처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재정적 결정을 내릴 때도 신중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65세에 은퇴한 한 여성은 자신의 전 재산을 부동산에 투자한 결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시장이 급격히 하락하면서 그녀의 자산 가치도 크게 감소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그녀는 투자의 위험을 분산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후 그녀는 자산을 부동산, 주식, 채권, 그리고 안정적인 연금 상품 등으로 분산시켰고 덕분에 재정적 불안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지혜를 위한 지속적인 학습. 노후의 재정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학습이 필수적입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나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늘 배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시장과 경제 상황은 계속 변화하므로 그에 맞춰 재정관리 방법도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필요가 있습니다. 70대에 접어든 한 남성은 은퇴 후에도 끊임없이 재정 관련 책을 읽고 금융 세미나에 참석하며 공부를 계속해왔습니다. 덕분에 그는 자신의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변화하는 시장 상황에 맞춰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의 경제적 안전망을 강화시켜 줍니다. 피상 자금을 마련하라. 철학자 칸트는 우리가 미래를 완벽히 예측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의 재정 관리에서도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노후에는 예기치 못한 의료비나 긴급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피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한 60대 여성은 은퇴 후 건강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예상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은퇴 전에 미리 피상 자금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의료비를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준비된 자는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 맞다는 것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이런 비상 자금은 불안한 상황에서도 우리를 지켜주는 든든한 버팀목이 됩니다. 만족을 배우라. 철학자 에피쿠로스는 행복은 많이 가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적게 요구하는 데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욕망을 줄이고 자신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뜻입니다. 70대 중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큰 집에서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집 크기가 줄어든 것에 대해 불만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작은 공간에서 더욱 자유롭고 편안한 삶을 즐기게 되었습니다. 그는 크고 화려한 것보다 지금의 소박한 삶이 더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만족을 배우는 것이야말로 경제적 안정에 큰 도움이 됩니다. 소득 다변화의 필요성. 은퇴 후에도 안정적인 수입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엘프리드 노스 화이트헤드는 변화는 삶의 본질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경제적 환경도 끊임없이 변화하기 때문에 한 가지 소득원에만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노후에도 안정적인 삶을 영위하려면 다양한 소득원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60대 남성은 은퇴 후에도 소일거리로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부업으로 재능을 살린 글쓰기와 그림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본격적으로 큰 수익을 기대한 것은 아니었지만 의외로 글과 그림이 인기를 끌면서 추가적인 소득원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는 주식 배당금과 연금 등 다양한 수입원이 있었기에 갑작스러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해도 상대적으로 안정된 재정 상태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소득원을 다변화함으로써 우리는 더 큰 경제적 유연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연금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는 생활비를 보완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여유 자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명한 예산 수립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노후에는 수입이 줄어드는 반면 고정 지출은 크게 변하지 않는다는 현실에 직면합니다. 이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철저한 예산 관리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을 알라고 했습니다. 이는 곧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에 맞는 지출 계획을 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산을 세우는 것은 단순히 절약하는 것뿐만 아니라 필요에 맞는 적절한 소비를 하기 위함입니다. 예산이 명확할수록 우리는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필요한 곳에 더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한 여성은 은퇴 후 몇 달 동안 예산 없이 지출을 하다 보니 예상보다 빠르게 자산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그녀는 철저한 월간 예산을 세웠고 고정비와 변동비를 명확히 구분했습니다. 또한 매달 일정 금액을 저축하고 여행이나 취미 활동을 위한 특별 예산도 마련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녀는 안정적인 소비 생활을 유지하면서도 여가 생활도 충분히 즐길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예산 관리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영역을 명확히 하며 예기치 못한 재정 위기를 방지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위험과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라. 노후에는 안정적인 투자가 매우 중요합니다. 철학자 존 스튜어트 밀은 모든 큰 성공은 위험을 감수한 결과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투자에서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큰 성과를 얻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은퇴 후에는 높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이 오히려 큰 손실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과 보상을 균형 있게 고려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노후에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보수적인 투자가 더 적합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식이나 고위험 채권에 지나치게 많은 자산을 투자하는 것보다는 안정적인 연금 상품이나 예금, 적립식 펀드 등을 통해 수익과 안전을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70대 초반의 한 남성은 은퇴 후 주식 투자에 지나치게 몰두한 결과 갑작스러운 주식시장 폭락으로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그 후 그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자산을 재분배하고 안정적인 연금 상품과 저위험 채권 등의 자산을 나누어 투자했습니다. 이후 그는 고위험 투자를 줄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포트폴리오를 유지하게 되었고 덕분에 그의 경제적 안정성은 한층 더 강화되었습니다. 금융 이해력을 높여라. 현대 사회에서 금융시장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철학자 존 듀이가 말한 것처럼 삶은 학습의 연속이다.
이는 노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하는 경제와 금융 상황에 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새로운 지식을 습득할 필요가 있습니다. 60대 초반에 은퇴한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제적 관리를 더 잘하고 싶어 경제와 금융에 대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려운 용어나 개념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지만 온라인 강의를 듣고 책을 읽으며 금융 지식을 넓혀갔습니다. 그 결과 그녀는 연금이나 투자 상품 선택 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보다 스스로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배운 덕분에 금융 상품을 고를 때 더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습니다. 지속적인 학습은 우리의 경제적 결정을 더욱 현명하게 만들어주며 노후 생활을 안정적으로 이끌어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충분한 비상 자금 확보하기. 노후에는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건강 문제나 가족의 긴급 상황 등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비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 대비한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 자금은 언제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생활비의 최소 6개월에서 1년치를 준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65세에 은퇴한 한 남성은 은퇴 직후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어 예기치 못한 의료비가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미리 비상 자금을 마련해 두었기 때문에 큰 부담 없이 의료비를 충당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경제적으로도 큰 어려움을 겪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준비된 자금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비상 자금을 충분히 마련해 둔다면 우리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경제적 안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돈의 가치보다 중요한 것. 돈이 중요한 것은 분명하지만 그것이 삶의 최종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안정은 행복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노후 생활에서 경제적 안정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행복을 어떻게 추구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결국 우리가 원하는 것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안정된 삶 속에서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70대 여성이 은퇴 후 작은 수입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자산을 크게 늘리려고 하지 않고 대신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 취미생활을 즐기는 데 집중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여유롭지 않았지만 그녀는 늘 미소를 지으며 돈이 아닌 시간이 나에게 행복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경제적 안정과 재정 관리에 있어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과 실천 방안을 살펴봤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 그 자체가 아닌 우리가 돈을 통해 추구하는 행복이라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